Το πεις ότι η γυναίκα σου δεν βρίσκεται στη ζωή. Όταν με έλυσαν οι αστυνομοί. Όταν ήρθαν οι αστυνόμοι μέσα και με έλυσαν και έβγαλαν από το κεφάλι μου τα δεσμά. Και η κορούλα. Η κορούλα μου ευτυχώς δεν έχει χτυπήσει, πήγε στο νοσοκομείο προληπτικά και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 캐롤라인이 살해되면서 언론 매체 인터뷰에 응하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야 했던 그녀의 남편 바비스.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아내의 추도식에 참석해 오열을 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의 엄마를 안으며 범인을 꼭 밝혀내겠다며 그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캐롤라인 사건은 국제적으로 보도되며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01년 7월 12일, 캐롤라인 크라우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데비드와 수잔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8살 때 그녀의 가족은 알루니소스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킥복싱을 즐겨하는 밝고 강한 소녀였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소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15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부모님의 소유인 별장으로 휴가를 온 27살의 청년 바비스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바비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캐롤라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얼마 후 그녀에게 고백을 합니다. 12살의 나이 차이가 나기도 했고 아직 미성년자였던 캐롤라인은 고민이 됐지만 바비스의 끊임없는 구애와 노력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비스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항상 캐롤라인을 보러 왔고 어린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캐롤라인도 그런 그가 고마웠고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진지했고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캐롤라인이 20살이 되었을 때 바비스는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비스는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 후 캐롤라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유산의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함께 위로하며 사랑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이 찾아왔고 리디아라는 예쁜 딸이 태어납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들에게는 리디아가 전부였습니다. 2021년 5월 11일 경찰서로 다급하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바비스 부부와 이웃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바비스 부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캐롤라인과 테이프와 끈으로 묶여있는 바비스를 발견합니다. 다행히 11개월 된 아기 리디아는 무사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겁에 질린 남편 바비스가 사건 정황을 경찰에게 설명합니다. 그날 밤 자정이 한참 넘은 4시 30분경 후드를 쓴 3명의 강도들이 지하실 창문을 통해 부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주하게 된 부부의 반려견 록시를 먼저 매달아 죽이고는 부부의 침실로 향합니다. 강도들은 아기의 머리에 총을 가져다 대며 부부를 위협했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바비스는 공포에 떨며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한 명이 리디아에게 다가가던 캐롤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돈과 금품을 챙겨서는 급하게 부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바비스는 절규했지만 테이프로 입막음을 당하고 끈으로 온몸이 결박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까이에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날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통화 목록을 열어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경찰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부부의 집 1층에 설치돼 있던 보안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제거돼 있어 처음부터 조사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불가리아로 넘어가려던 43세의 남자가 체포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남았을 수 있는 지문이나 DNA 자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모두 확인해보기도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한국 돈으로 약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걸며 범인을 찾아내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비스의 휴대전화와 보안카메라를 분석 중이던 조사관이 그가 경찰에 설명했던 사건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보안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4시경에 제거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침입하기 전에 이미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바비스가 결박되었던 당시 그의 휴대전화로 여러 개의 앱이 실행됐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캐롤라인이 항상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생체 리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녀의 심장이 멈춘 시각도 강도들이 침입하기 전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바비스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처음 신문에서 그는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정신없이 늘어놓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많은 증거들과 강도 높은 신문 끝에 그가 모두 꾸며낸 게 맞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캐롤라인의 일기장은 바비스가 범인임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을 통해 그녀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비스는 리디아를 출생한 다음 날에도 그녀에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은 딸 리디아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에게 떨어져 지낼 것을 여러 번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비스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헤어지려 할수록 그는 점점 그녀에게 집착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젊었던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그녀의 외출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고 그것을 캐롤라인이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캐롤라인의 일기에 따르면 그녀는 점점 심해진 바비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리디아와 지낼 곳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의 폭력은 견디지 못하겠다며 우선 언니네로 갈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바비스는 자신과 헤어지고 리디아를 데리고 나가려 하던 캐롤라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반려견 록시를 먼저 익사시켜 죽이고 저항하던 캐롤라인은 얼굴을 베개로 감싸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합니다. 바비스는 언론과 경찰을 철저하게 속여가며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고 완벽한 연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웨딩 사진과 함께 아내 캐롤라인을 추모하는 글을 수시로 게시하며 완벽한 범죄로 꾸미려 했습니다. 바비스는 살인 및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가짜 증언과 조작으로 약 3천만 원의 벌금과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캐롤라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국민들이 가정폭력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으며 영국에서는 세상을 속인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 사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도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